이 정도는 할만할 것 같아. 자, 4번 문제 처음 보시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있는 이차함수 최대 최소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던 전형적인 이차함수 문제야, 그치? 그럼 이런 이차함수 문제에서 제한된 범위까지 껴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차함수에 뭘 찾아야 돼? 축을 찾아야 되고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지 판단해야 되겠죠. 그럼 이 친구 식 잡는 거 한 번만 연습 좀 할게요. 이렇게 써져 있대요. 이렇게 써져 있대. 그럼 이 친구 축 찾으려면 이렇게 묶어놓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 마이너스로 묶어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오, 생각보다 빨리 왔네. 앉으세요. 그래서 딱 이렇게까지 체크를 해놓으면 여기서 이제 축, 어? 저 책은 이 책은 뭐예요? 저는 책 없어요. 너 올림푸스 없니? 네. 일단 들어봐. 자, 주희야. 저기서 축 찾을 수 있겠어? 얼마? 절반의 부호 바꿔야 되니까 x는? x는 마일. 요게 축이 돼야 되는 거야. 자, 마일이란 축 찾았고요. 은채야, 읽고 있는 거 앞에 마이너스 붙었지? 이렇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겨야 돼? 1번, 2번? 그렇지, 2번 이렇게 생겨야 돼.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 한번 그려야지 했을 때 이렇게 생길 거고요. 이렇게 생겨 있는 거 가운데 축이 얼마다? x는 마이너스 1이다 1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써놓고 우리가 궁금한 포인트는 어디서부터? 마 2부터 2까지니까 마이너스 2가 어디 있는지 2가 어디 있는지 체크는 해야 되겠지. 마이너스 2 여기가 2입니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실제로 궁금한 지점은 빨간색으로 체크할게. 마이너스 2부터 쭉 가서 2까지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 여기에 있는 최대랑 최소 값들을 찾아볼 건데 최대는 어디서 나와야 돼? x가 얼마일 때 나와요? 제일 높은 곳. x가 마 1일 때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x가 마 1일 때 최대가 나온다. 다시 제일 낮은 곳은 x가 얼마일 때 나와요? x가 2일 때 나와야 너가 제일 작은 최소값이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거기 있는 결과값들을 표현 좀 해볼게. 함수가 아쉽게도 뒤에 k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 그러니까 일단 집어넣어 보는 거야. 마 1을 집어넣는 거야 식에다가. 마 1 집어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1일 거고 마이너스 붙어서 마이너스 1 들어오겠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도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그럼 마 1 플러스 2 이거니까 계산이 1 나올 거고요. 뒤에 k 붙었으니까 1 플러스 얼마? k 이렇게 체크가 될 것 같아. 여기까지 오케이? 두 번째로 스몰짜리 여기는 어디서 나온다 x가? 2일 때 나온다. 2를 집어넣으면 여기서는 4니까 마 4 나올 거고요. 2 집어넣으면 여기서도 마 4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8 될 거라서 결론은 마이너스 8 플러스 k입니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최대 최소값을 일단 찾았어요. 그러면 라지, 스몰 두 녀석을 뭐하면? 곱하면 그 친구가 52야 라고 했으니까 하라는 행동 그대로 하면 되겠지. k랑 순서 좀 바꿔서 이렇게 쓸게. 너는 k 플러스 1짜리고요. 너는 k 마이너스 8짜리인데 그게 52입니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약간 이 정도 생각하면 좋아요. 그냥 팁이야. 문제 대답을 보니까 양수 k 값은 이렇게 물어봤지. 근데 다 정수로 들어가 있죠. 우리가 k를 어느 정도 찍어도 된다는 얘기거든. 사실 얘 무슨 방정식? k에 대한 2차 방정식. 사실 풀고 싶으면 뭐 하면 돼? 전개 때리고 넘겨갖고 2차 방정식 풀면 되지. 그냥 이런 생각 해보자. 52가 나오려면 뭐 곱하기 뭐여야 되지? 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세요. 뭐 있을까? 2 곱하기 26 이렇게 되겠지. 2 곱하기 26 뭐 이런 체크해보고 얘네들 차이가 지금 얼마 나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 땡땡 곱하기 땡땡인데 요 숫자들 차이가 지금 얼마나? 플러스 1 마이너스 8이니까 9만큼 차이 나지. 그럼 내가 방금 무슨 생각했냐면 아까 2랑 26이요 이렇게 대답했잖아. 이거 차이 얼마큼 나? 24. 좀 많이 나지? 그럼 다시 좀 좁혀보자. 4 곱하기 13 돼요? 이거 차이 얼마큼 나? 9만큼 나는 거 아니야? 맞아? 4 곱하기 13은? 그러니까 약간 느낌상 얘가 얼마겠어? 13이겠지. 맞아?
그럼 K가 얼마예요? 12, 3번 이렇게 체크하면 좀 더 편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 그게 만사한 거야? 그럼 여기 있는 거 쌤 저는 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냥 2차 방정식으로 풀게요 하면 뭐 하면 돼요? 계산 다 때리면 돼요. 한번 해볼게. K제곱 마이너스 7K 마이너스 8은 52야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럼 이거 K제곱 마이너스 7K 50이 넘기면 마이너스 60이 0이죠. 그럼 60 나오려면 6 곱하기 10 해도 되는데 그건 7이 안 나오잖아. 맞아? 또 뭐 곱하기 뭘로 인수분해하면 될까? 5 곱하기 12 정도로 나눠보면 마이너스 플러스야 이렇게 인수분해 가능하죠. 결론적으로 인수분해를 해봐도 K-12 K 플러스 5가 0인 거니까 K는 10이면 되겠다 뭐 이런 결론이겠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아마 내 생각인데 2차 함수 최대치 그거 미안한데 딱 요 정도 선에서 학교에서 출제가 기본적으로 될 거야. 얘보다 어려운 게 나올 수도 있는 건 맞는데 만약에 쉽게 너 그냥 괜찮아? 이 정도 물어본다고 문제를 낼 거면 딱 이 정도 값 구하라고 하는 건 너무 좀 쉽고 안 알려줄 테니까 K를 찾아 이런 문제들 있지. 그럴 가능성이 좀 크다.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봅시다. 5번 4차 방정식 있고요. 모든 양의 실근의 합 이거 많이 봤던 얘기지. 너랑 똑같이 생긴 이 친구를 누구로 두자? 너를 T라고 두자. 여기까지 이해하는 거 맞지 지금?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는 t야 이렇게 한번 둔 거야. 그럼 나와 있는 식은요 t 곱하기 t 마이너스 2에 빼기 8 이런 거지. 그게 0인 거고요. 전개 좀 하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이 0인 거지. 이 친구 인수분해하면 t 마이너스 4랑 그 다음에 얼마? t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결국에 가능한 t는 누구누구다? t는 말이야 4거나 아니면 t는 말이야 마이너스 2일 거야. 근데 그 t라는 친구가 누구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맞아요? 넘기면서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지? 인수분해 하시면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1 그거는 0인 거고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그것도 0인 거죠. 결국에 인수분해 다 해서 가능한 x들을 찾아보면 첫 번째 1, 두 번째 2, 세 번째 4 여기서 끝나는 거 맞지? 다 합치면 정답은 7입니다. 체크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아무런 뭐 고민도 없이 치환하고 전개해서 계산하고 끝 이런 문제지? 할만할 것 같아. 자 6번 연립부동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해라. 한번 구해봅시다. 일단 두 개 다 몇 차 부동식? 2차 부동식. 2차 부동식의 기본은 뭘 먼저 해야 된다? 인수분해를 먼저 해야 된다. 여기 있는 요식이어 인수분해 한번 하면은 여기다 써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써져 있으면 얘가 2, 1에 5, 1, 2, 5 마이너스 플러스 뭐 이런 상태인 거지. 그래서 결국엔 얘가 2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 그게 얼마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오겠고요. 두 번째 것도 인수분해 좀 해보자. 두 번째 거 인수분해하면 1, 1에 30이랑 30을 쪼개서 한 개 차이 나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6, 5 쓰는 게 맞거든요. 6, 5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결국엔 너는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5 그게 0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써놓은 상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할게. 잘 들어놔야 돼. 여기 있는 거 2차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려서 판단하는 게 맞다 그렇지. 근데 그려서 판단할 때 잘 보시면 얘가 이런 함수 기준이야. 요렇게 아래로 볼록한 함수를 기준으로 여기 딱 들어있는데 여기 첫 번째 지점을 A라고 딱 두 번째 지점을 B라고 치자. 0보다 커요 라고 하면 X는 A보다 작아야 되고 X는 B보다 커야 되지. 맞아요? 0보다 커요. 이런 영역이에요. 이런 영역이에요. 이런 말이잖아. 그치? 0보다 작아요. 이러면 A랑 B 사이에 있습니다. 이런 말이지. X는 A랑 B 사이야. 이런 거지. 이런 함수꼴 기준으로 그냥 이렇게 받으면 돼. 0보다 크라지 그랬지. 그러면 그리지 않더라도 0보다 크라 그랬으니까
A, B 중에 누가 큰 거야? B가 크고 A가 작지.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아요. 다시 뭐라고? 0보다 크면 큰 작작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거든. 0보다 작으면 뭐라 하면 돼? 너네 둘 사이에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지. 물론 이런 함수 기준으로야. 그래서 매번마다 그리지 않더라도 판단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려놓고 판단하는 걸 해놓은 상태에서 연습을 하면 좋겠다. 그럼 여기서요. 너는 마1, 너는 2분의 5잖아. 결론이. 맞아요? 그럼 큰 거보다 크고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아요. 뭐 이런 결론이게 같다 이렇게. 큰 작작이에요. 그 다음 얘는 0보다 작으라 그랬으니까 두 놈 사이에 있어. 너가 나오는 게 마이너스 6. 너가 나오는 게 5짜린 거잖아. 결국에 x는 어디서? 마 6부터 5 사이에 들어있어. 이런 얘기겠네. 그러면은 이제 가능한 수직선을 쭉 표현을 해보자. 마이너스 6부터 5까지 이렇게 딱 들어있었어요. 이게 지금 두 번째 식이었잖아. 그렇지? 근데 첫 번째 자리가 하는 게 마일보다 작거나 같으면 좋겠어. 마일보다 작거나 같으면 좋겠어. 첫 번째 하나. 그 다음에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이런 거지. 그러면 겹치는 영역에 있는 정수는 그냥 손가락으로 세자 이제. 여기 사이 가능한 거 있어요? 마 1, 마 2, 마 3, 마 4, 마 5까지지. 여기서 몇 개? 5개. 그 다음 2분의 5는 대충 생각하면 2.5 맞지? 2점 얼마니까 얘보다 큰 건 3, 4까지만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결국엔 몇 개? 2개 이렇게 들어갈 거고 가능한 정수 개수는 몇 개다? 7개입니다. 체크를 하시는 게 낫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 4, 5, 6번 풀었거든요. 내 작은 바램인데 잠깐 날 다 쳐놔봐. 나랑 눈을 마주쳐. 쌤 솔직히 조금 어려워요. 눈을 깜빡이세요. 그렇군. 일단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아마 이렇게 할 거거든. 우리 선생님이랑도 얘기를 해봤는데 5월 넘기고 6월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6월 30일 시험이잖아. 6월 들어가면서부터는 토요일에 이제 보강 똑같이 하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일요일에 오든가 할 건데. 저 토요일에 하고 있는데. 알아요. 너도 내가 어머니 다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알아요. 어쨌거나. 저 근데 일요일에도 학원 보강 있는데. 알았어요. 근데 다다음 주 빨간 날인데 와요? 다다음 주? 다다음 주가 언제야? 6월 7일인가? 6월 6일? 현충일? 당연하지. 거짓말. 야, 너가 빨간 날에 언제 쉬었어 지금까지? 당연히 우리 생각하고 있었지, 일제야. 나 크리스마스 때 수업했어. 고3 미적분 첫 수업이었어 그날. 이런. 봐주면 안 돼요? 응? 봐주면 안 돼요? 뭘 봐줘? 여기 오면 내가 이렇게 봐줄게. 아니 그렇게 말고. 자, 싫어. 싫은데.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넘어갈게요. 63페이지 12번. 자, 나왔다. 뭐가 나왔니? 오메가가 나왔다. 3차원 정식의 한 호근을 오메가라고 할게. 식이 쭉 써져 있거든. 저거 만족시키는 거 찾아봐 라고 얘기를 한대요. 오케이? 저거 만족시키는 거 찾아봐. 일단 오메가 나온 순간 뭐는 쓰고 오메가에 관련된 식들은 4개 정도는 잡자. 그치? 인수분해부터 해볼게. 빨리 할게요.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인 거니까 결론은 x 마이너스 1.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0이야. 이렇게 체크를 할 거고요. 결국에 오메가의 세제곱이 얼마다 지금? 주희야 이거 얼마야? 오메가 세제곱 1이야. 아 다행이야. 그치? 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 얼마야? 누가 할까? 은채야 얼마야? 객관이? 그치 0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은서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얼마야? 마일. 오케이 마일. 그럼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요 1입니다. 이렇게 4개 체크할 수 있는 거 맞지? 오케이. 공부를 좀 다들 잘 하고 계시는구만. 자, 요 값을 처리하고 싶대요. 그러면 이 마이너가 일단 필수여야 돼. 나는 세제곱 이상짜리는 볼 필요가 없어. 그 새끼들은 전부 뭘로? 너로 줄여버리면 되잖아. 세제곱 이상이라 했으면 세제곱까지 포함이야 아니야? 포함이야? 그럼 여기 세제곱짜리 뭘로 바꾸면 돼요? 1로 바꾸면 돼. 그냥 여기 있는 식들을 전부 그렇게 바꿔볼 거야. 한번 해볼게.
식정리는 사실 너네들 몫이긴 한데 써봅시다. 오메가 살아있고요. 이 오메가 제곱 살아있고요.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니까 3으로 그냥 쓰자. 오케이? 4 오메가 4제곱도 4 오메가라고만 쓰면 되겠지. 5 오메가 5제곱도 5 오메가 제곱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이해하고 있지 지금? 근데 이거를 네. 왜 오메가 제곱으로 바꾸는 거야? 지금 이렇게 가는 거야? 차수가 높으면 좋아? 막 12차 방정식 보면 신나요? 그렇지 않단 말이야. 12차, 7차, 3차는 1이야. 오케이? 차수를 줄이는 게 일단 내 목표인 거야. 3차는 1이야. 그럼 5차라는 친구는 3차, 2차 곱한 거잖아. 맞아? 3차 1이니까 날리면 남은 게 몇 차? 2차. 그러니까 2개만. 그럼 여기 몇 개 남아야 돼? 3. 3차, 3차니까 결국엔 0차. 그냥 숫자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다시 뒤에 남는 게 얼마? 6도 이렇게 남을 거야. 다시 마지막에 7 오메가 7제곱은 7 오메가라고만 쓰면 되겠죠. 4제곱은 아니에요? 4제곱이 어디 갔어? 4제곱이 없잖아 여기. 네가 만든 시계. 아 네. 갖고 있는 식 갖고만 이렇게 하는 거야. 딱 했어요. 깔끔하게 이제 계속끼리 정리하자. 제곱짜리 얼마예요? 7 오메가 제곱 이렇게 나오지. 처음에 나오는 식이 7 오메가 제곱 이렇게. 자, 두 번째 오메가 나오는 식 보자. 오메가 하나, 4개, 7개야. 2개 합치면 5개, 7까지 합치니까 12개지. 이거 플러스 얼마? 12개 오메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시 더하기. 여기 숫자는 3과 9만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3과 6만 있어서 9예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2차짜리로 확 줄여서 확실히 얘보다 이게 편해. 근데 문제 보니까 뭐라고 정리해야 돼 마지막에? 나는 숫자랑 오메가 1차까지만 인정하겠대. 그러면 우리 누구를 줄여야 돼요? 2차를 줄여야 되겠지. 여기 2차에 관련된 식 어디 있어? 1번, 2번, 3번, 4번 중에 2번 식이 2차랑 관련이 있는 친구네. 그럼 2차식을 뭐 하자? 정리를 좀 하자. 나 이렇게 볼게. 오메가 제곱이란 친구를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로 바꿔서 볼게. 오케이? 그러면 그대로 식을 바꿔볼게요. 7하고 오메가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로 넣을게. 그 다음에 뒤에 플러스 12 오메가 플러스 9입니다. 체크할 수 있죠? 그럼 요거 이제 전개하시면 마이너스 7 오메가 마이너스 7 플러스 12 오메가 플러스 9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계산 마지막 하면 5 오메가 플러스 2입니다. 결론 나오는 거 맞아요? 드디어 이제 뭘 구할 수 있겠다? A, B를 구할 수 있겠다. 너가 A고 너가 B구나. 2개 곱하면 정답 얼마? 10 정답 4번입니다. 체크하고 끝나겠지? 지금 12번 문제 어때요? 솔직히 보는 순간 막 싫지. 그 거부 감정은 이해를 하는데 생각보다 너네가 일단 이식 잡는 걸 못하지 않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쭉 잘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 있는 거 무슨 마인드로? 나는 3차 이상은 뭐 하겠다? 다 죽이겠다. 오케이? 줄여놓고 필요 없는 거 계속 치환하면서 바꿔나가는 그냥 그 정도 과정이겠다. 그래서 혹시 내 바램이야? 이런 게 시험에 나왔어. 예상한 건데 이렇게 나오면 시험 번호로는 10번 언더거든? 그 정도 나올 건데 나오면 이 정도는 맞추면 좋겠다. 근데 막 100이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1200 막 이렇게. 그거는 이제 규칙 찾아야 돼. 봐봐, 이건 좋은 생각인데 잘 들어놔야 돼. 쌤, 이거는요 몇 개 있는 거야 이거? 항이? 7개. 7개 정도는 네가 해봐. 그 정도는 해라. 근데 1024개, 2024개 이런 거 있잖아. 그거 네 보고 하라는 거야? 아니, 그거 뭐 해달라는 거야? 규칙을 찾아주세요 이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너 말처럼 만약에 너무 많아. 그럼 다 연산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니까 규칙을 찾든 빨리 제끼고 딴 거 풀든 해라. 자, 13번 봅시다. 연립방정식이 있어요. 연립방정식의 해를 알파 베타라고 체크를 하는데 오케이, 알파 베타. 그럼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아서 뭐 해달래? 뺀 다음에 절대값 붙이래.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위에 있는 건 몇 차 방정식? 1차 방정식에 문자가 2개인 1차 방정식. 밑에 있는 건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야. 연립방정식을 풀 땐 기본적으로는 대입법 쓰자 그랬지? 이거 잘 들어놔야 돼. 대입법을 쓸 거니까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바꾸셔야 돼. 이게 기본 행동이야. y는 얼마라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두자.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식에 있는 모든 친구를 이렇게 바꾸면 돼. x제곱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다시 y 대신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요. 그게 28입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이 행동이요. 안 익숙한 친구 기준에서는 저게 뭐야 막 이럴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행동 차근차근 했을 때 여기까지는 무조건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해놓고 사실 연립방정식은 실제 시험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틀리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정도 문제에서 틀리는 건 보통 계산에서 틀려. 니네가 x를 구했는데 x가 루트가 나오면 좋아하잖아 막. 그치? 프리마 루트가 이런 거 싫어서 그래서 문제인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 바꾸는 건 할 수 있을 거야. 괜찮아? 이해하고 있지 지금? 저 화장실 갔다 갔다 오세요. 자, 여기 있는 거 전개를 한번 해봅시다. 앞에 있는 거 x제곱 그대로 있고요. 이렇게 분배하시면 얼마 나와야 돼?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여기까지 쓸 수 있는 거 맞지? 그 다음 거 앞에 다시 전개 박으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럼 이 친구가 28이야 나온 거니까 다시 정리하자. 3x 제곱하고 x제곱 4x 해서 6x 쓰시고 뒤에 4만 남아있으면 28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4 이렇게 쓸 수 있지. 그게 0이야. 3으로 나눌 수 있네.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 0이야. 여기까지 인수분해가 약분이 됐어요.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얼마? 4랑 x 마이너스 얼마? 2가 그게 0이야. 체크할 수 있는 거 맞지? 결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x는 말이야. 뭐랑 뭐니? 여기서 마이너스 4랑 또는 2입니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러면 y 값도 보자 라고 생각하는 건데 x 더하기 y가 2이면 마이너스 2였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마사 집어넣으면 y가 2 나와야 되지. 여기다가 만약에 2 집어넣으면 y가 마사 돼야 되지. 결국에는 너가 2 또는 마사인 거야. 이렇게 체크가 될 거고요. 일부러 문제 이렇게 낸 거거든. 마사 2 혹은 2 마사잖아. 그럼 문제에서 뭐라 했어? 누가 누군지 모르지 솔직히 이 상태로만 있으면. 근데 그걸 빼래. 그 다음에 난 무조건 양수로만 보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보면 두 개 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6. 양수로 보면 6. 이해하세요? 만약에 이렇게 보면 두 개 빼면 얼마 나와? 6. 그치? 양수로 보면 6. 결론적으로 답은 얼마야? 6이야? 뭐 이렇게 체크가 되겠죠? 여기까지 써놓고 잠깐 멈출게. 왠지 지금 괜찮아요? 좀 빨라요 많이? 아니요, 그냥 제가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주희는? 한번 짚어볼까 우리? 약간 너네가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느낌이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쌤이 뭔 말하는지 아예 모르는 건 아닌데 막상 하자니 좀 어렵고 계산도 좀 빨리빨리 하시고 하니까 밑단계 수학 이러면서 좀 보는 것 같은데 한번 체크해보자. 얘가 이렇게 써야지 하는 거 괜찮아요? 여기까지 문제 없어. 그럼 y 대신에 집어넣어야지 하고 식 쓰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솔직히 여기서 그냥 싫지 이제 써지는 꼴을 싫긴 해. 할 수는 있다 이거야 그치? 너 전개하는 거 문제 없고 너 전개하는 거 문제 없고 너 인수분해하는 것까지 문제 없고 문제 없고 문제 없네? 된대 그러면? 아니야? 여기까지 나온 것도 인정하는 거지 근데 두 개 빼면 마이너스고 두 개 빼면 6이고 맞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문제였던 거야 약간? 그럼 여기 식 요렇게 잡히는 것까지 인정? 우리가 x의 값을 뭐라고 했대? 너도 여기 중에 이거 딱 아직 들어봐. 우리가 x의 값을 뭐라고 했는데 여기서? 알파라고 했는데 y 값을 누구라고 했는데? 베타. x에서 y를 빼달란 말이지. x에서 너가 알파야, 너가 베타야. 두 개 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4 빼기 2니까 빼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지. 맞아요? 만약에 얘를 알파, 얘가 베타면 2에서 빼기 마이너스 4니까 6 이렇게 나오지. 그럼 여기서 빼면 마이너스 6, 여기서 빼면 6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그 값들을 뭐 해달래? 뺀 거에 절대값 붙여 이런 말이지.
그럼 마6이든 6이든 절대값 붙이면 얼마니까? 6이니까 결론은 6이야.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렇게. 자, 시간 잘 가네. 14번 봅시다.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자, 다음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중근을 가질 건데 부등식 만족시킬 거 그렇게 만드는 y 개수 얘기하고 있지. 그럼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합시다. 중근을 가질 때 주희야. 계속 불러서 미안해. 중근 갖는다는 얘기는 너한테 무슨 행동 시키는 거야? 어떤 거부터 식 잡아야 돼? 팁 드려? 피읍으로 시작해요. 판별식. 판별식 써달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두실근, 중근, 허근 나오면 뭐 해달라고? 판별식으로 판단해 이런 얘기야. 나 판별식 써야지. 판별식을 약자로 쓰면 D라고 쓰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 짝수잖아. 그러면 짝수 공식을 쓸 수 있고요. 구분하기 위해서 4분의 D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그래서 4분의 D가 좀 멋있으니까 저렇게 쓰는 방법들은 기억해놓고 계세요. 저런 판별식이 있는데 판별식 땡땡 써놓고 중근 간다는 건 은서야.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같아야 돼? 0이랑 같아야 돼. 일단 이렇게 쓸 수 있겠다는 얘기지. 0이랑 같아야 돼. 그럼 판별식이 누구냐라고 쓸 거면 너 판별식 알아? 쓸 수 있어? B제곱 마이너스 4AC 맞아요? 요거 이제 약간 좀 적당히 하고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너네가 약간 가물가물하는 것 같아서 요거만 잠깐 써놓을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있는데 그게 0이야.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었어. 판별식 D라는 식 어떻게 써요? B제곱에서 마이너스 4AC야.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말하는 4분의 D라는 친구는 요 B를 얘가 짝수니까 절반 취하겠다는 거는 절반 하면 2분의 B일 거 아니야. 이렇게 문자로 쓰니까 어려워 보이지 숫자로는 오히려 편해요. 절반짜리를 제곱을 하고 빼기 그냥 AC만 해주면 끝난다. 오케이? 그럼 나 지금 4분의 D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한번 해보자. 가운데 거 제곱 마이너스 AC 들어가니까 요렇게 들어오겠죠? 맞아요? 이런 판별식인 거구나. 전개 좀 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에 플러스 3A 마이너스 13이 0입니다. 체크할 수 있을 거고요. 다시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2는 0인 거고요. 그럼 12는 3, 4 인수분해 되니까 A 플러스 4 A 마이너스 3 그게 0입니다. 체크가 가능하죠. 결론적으로 가능한 A는 누구누구다? 마사 아니면 3이다. 근데 A는 양수라 그랬지? A는 3이란 결론이 나왔어요. 여기까지 끊으면 이게 스텝 1이야. 오케이? 첫 번째 문장을 해석한 거예요. 중근을 가질 때, 다른 말로 A가 얼마일 때? 3일 때 이런 말이 된 거야. 그때 얘의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의 y 이런 거니까 A제를 3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두 번째로 하라는 일 그대로 좀 해봅시다. 절대값 2y-5는 작거나 같다. A가 얼마? 3이야? 이렇게 넣으면 되지. 그리고 내가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요? 지금 절대값 바깥쪽에 문자 또 있어 없어? 이제 문자 없어. 그럼 이 절대값 벗길 때는 뭐 하면 된다고? 책 펼치듯이 마3부터 3까지 이렇게 쓰면 된다 했지? 그래서 결국에는 2y-5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3부터 3까지 2y라는 친구는 양변에 5 더해주면 되니까 2부터 8까지 y라는 친구 양변에 2 나눠주면 되니까 어디부터? 1부터 4까지 가능한 개수 4 빼기 1은 3이고 양변에 등호 있으니까 하나 늘려주면 4 손가락 세도 돼. 1, 2, 3, 4 이렇게 정답 2번 괜찮을까? 14번이요. 가이드라인을 드릴게. 요거 있지 요거. 현재 너네 기준에서는 얘를 마스터하려고 노력을 좀 해줘야 돼. 얘가요 호흡이 너네 입장에서 좀 길다고 느낄 거거든. 근데 충분히 정복할 만한 그 정도 호흡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50점은 고사하고요. 50점 그 이상을 바라보고 싶어요 하실 때 이 정도 문제까지 시험지에서 너가 전부 다 꾸역꾸역 하나씩 다 챙겨놔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요 14번 문제는 반드시 마스터하면 좋겠다. 오케이. 15번. 얘도 좀 어려울 수 있겠다.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 있는데 2차식이 0보다 작아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대. 근데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의 x의 개수가 4가 되도록 이랬거든. 요 문제는 별표 좀 칠게 좀 어렵겠다 확실히. 어느 부분에서 어려울만 한지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얘 몇 차식? 2차식. 근데 0보다 작았으면 좋겠대 기본이. 그럼 막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좋겠다는 거지. 이렇게 있고요. 0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잖아. 근데 그걸 만족하는 이런 정수의 x 있지. 얘가 몇 개만 있으면 되겠다? 4개만 있어야 된대. 5개 되면 돼 안 돼?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면 얘가 원하는 상태가 뭔지 좀 보자. 일단 2차식이니까 관찰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 싶거든요. 인수분해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돼? 6과 n인데 전부 마이너스 붙은 거니까 마마 붙이면 되잖아. 결국에 인수분해에서 x-6, x-n 그게 0보다 작다 뭐 이런 얘기겠지. 맞아요? 일단 인수분해 처음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이렇게 지금 인수분해를 해놓은 상태면 2차식이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겠니? 이렇게 해서 근 하나가 얼마고? 6이고 다른 하나가 얼마야? n이겠지. 근데 니네가 케이스를 어떻게 쪼개야 돼? 전체? 3개로 쪼개야 돼 사실은. 왠지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요. n이라는 숫자 알아 몰라? 몰라. 여기 근 얼마야? 6이야? 여기 근 얼마야? n이야? n이 6보다 작으면 n, 6 이런 거 아니야? n이 6보다 크면 6, n 이런 거 맞지? 그럼 케이스를 총 3개로 쪼개야 되거든요. n 있고요. 6 있을 때요. 반대로 6 있고요. n 있을 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n짜리가 6이면 그냥 6에서 중근이 생기겠지. 뭐 이런 케이스까지 3개 이렇게 있긴 할 거야.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라. 0보다 낮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부등식인데 이런 상태에서 0보다 낮은 게 있어 없어? 없어. 내가 얘를 고려할 필요조차 사실은 없어요. 난 실제 시험에서 이거 그리지도 않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쟤는 일단 날리자. 0보다 낮은 게 없으니까. 됐지? 자,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해 고민을 해봅시다. 미안. 문제 보시면 0보다 작으라 그랬고 0을 포함해도 돼 안 돼? 0을 포함하면 안 돼. 0보다 낮아야 돼 무조건. n부터 6까지인데 요 안에 몇 개 있어야 돼? 4개 들어있어야 돼. 그럼 세보자. 5, 4, 3, 2까지는 들어와야 되지. 그럼 n은 얼마면 돼요? 1이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알아? 아,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면 n이 얼마야? 이런 케이스에서 n이 1이면 될 거야. 자, 다시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4개면 7, 8, 9, 10 그 다음 거니까 n은 11이면 될 거야. 이해하세요? 두 놈 합치면 정답 얼마? 12. 정답 10이야. 끝. 이렇게 되거든. 생각보단 괜찮지만 내가 이제 얘를 왜 별표를 치냐면 정수 개수를 만약에 바꿨다 치자. 그럼 좀 헷갈려 벌써. 케이스가 이런 게 아니라 좀 다른 케이스도 좀 헷갈려. 지금은 내려가 있는 함수잖아. 뒤집어 놓기만 해도 네가 좀 헷갈려진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런 와중에 만약에 여기 갔다가 끼잖아. 갔다가 그러면 6부터 세야 되지. 6, 5, 4, 3이어야 되니까 3이 n이어야 되지. 갔다가 끼는 순간 세는 방법이 변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생각보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좀 많겠다, 그렇지? 그래서 15번 체크 한번 해봤고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17번부터는 안 할 거거든. 나중에 시험 기간 돼서 뭐 필요하면 할 건데 지금까지 한 내용들이 어디? 레벨? 하셔야 돼. 그다음 잘 들어봐. 내가 오늘 아침에 차 타고 생각했어.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라고 하면 내가 학생이었으면 뭐라 반응할까 생각해봤거든. 에휴 저 꼰대 새끼 맨날 여러분 긍정적으로 사셔야 돼요 이러면 무시했단 말이야 나는. 근데 생각해보니까 긍정적으로 안 살 이유가 없거든. 굳이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경우의 수 얘기 빠르게 할게요. 일단 앞에 있는 합의 법칙, 고배 법칙 두 개요. 내용 기억하시나요?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은 결론적으로 동시성 가지고 판단을 한다 그렇지. 얘 칠판에다 잠깐 또 적으면서 얘기를 시작을 해보면
동시성 기준으로 누구 판단? 동시 기준으로 합과 곱을 판단한다. 너네가 아직 집합을 안 배웠거든? 나중에도 비슷한 얘기 한번 또 나올 거야. 동시라는 얘기가 합일 때는 동시가 안 되면 곱일 때는 동시가 가능하면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이 동시가 안 되고 곱이 동시가 된다 했는데 동시라고만 얘기를 하면 너네가 어지러워 이런단 말이야. 예를 들어 봅시다. 데이트를 할 거야. 데이트를 할 건데 데이트 코스를 짜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데이트 할 거냐? 일단 밥부터 먹자 우리. 오케이? 밥을 먹고요. 그 다음에 어딜 갈 거야? 카페를 가야 되겠지. 카페를 가자. 그 다음에요. 뭘 보자? 영화 보자. 이런 식으로 데이트 코스를 짜고 있었다 칩시다. 오케이? 그럼 밥을 먹을 건데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 내가 찾아놓은 곳이 세 군데가 있었어. A 식당, B 식당, C 식당이었다 칩시다. 카페를 갈 건데 두 곳 정도가 있는 걸 근처에 괜찮은 데가 그냥 스타벅스가 있었다 치고요. 그냥 할게 대충 이디야가 있었다 칩시다. 여기 두 개가 있었어요. 마지막에 영화를 볼 건데 요즘 개봉한 영화들이 뭐가 있나? 마인크래프트. 맞아. 마인크래프트. 그 다음에 마동석나 거룩한 맘. 거룩한 마음. 좋다. 또 뭐 있어요? 그거 도순가 뭐지? 대충 스토리 빨리. 내가 뭐야지? 암살자? 암살자 올라가. 암살자 쓸게. 이렇게 세 개가 있어서 치자. 잘 들어야 돼. 너 밥 먹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개야? 1개. 3개. 너 카페 몇 개 선택할 수 있어? 2개. 너 영화 몇 개 선택할 수 있어? 3개. 그럼 너가 할 수 있는 데이트 코스가 잘 봐야 돼. 3, 2, 3개씩 있는데 얘네들을 선택할 거잖아. 동시성 기준으로 판단을 해서 합할지 곱할지 고민하는 거거든. 얘네들을 전부 합치면 8가지의 데이트가 나오고요. 맞아? 얘네들을 전부 곱하면 9, 2, 18 해서 18가지의 데이트 코스가 나올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근데 8가지랑 18가지 중에 어떤 게 올바른 얘기야? 8개. 아니야. 18가지야. 근데 이게 잘 드러나야 돼? 쌤, 동시에 보는 게 가능해야 된다며요. 동시에 보는 게. 근데요, 제가요, 밥을 먹으면서 커피를 먹으면서 영화를 볼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얘가 하는 동치라는 이야기는요, 이 모든 과정이 수행되고 나서 너가 이 행동들을 동시에 느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거거든. 결국에는 동시성 다른 말로요. 그리고 라고 엮을 수 있느냐 혹은 또는으로 엮을 수 있느냐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데이트를 할 거잖아. 그러면 엄마가 집에 물어보겠지. 오늘 데이트 괜찮았니?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아닌가? 뭐 그렇다 칩시다. 엄마가 데이트 괜찮았어? 물어보면 괜찮았어. 너 뭐 했어? 저 밥은요 여기서 먹었고요. 그리고 커피는 여기서 먹었고요. 그리고 영화는 이거를 봤어요. 대답을 할 수 있지. 그리고로 연결해서 문장이 가능하지. 그럼 결국에 얘네들은 동시성을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곱하기 연결하면 된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영화가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하나 또 있었어. 뭐 있을까? 보드카페를 갖다 칠게요. 오케이? 보드카페를 갔어. 보드카페에서 할 수 있는 게임이 할리갈리. 뉴미큐브 이거 2개만 할게. 이렇게 있었다 치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영화를 볼 거면 3가지 중에 선택해야 돼. 보드카페를 가면 2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돼. 그러면 얘네들은 동시가 안 되거든. 무슨 말이냐? 너가 영화를 선택하는 순간 뉴미큐브나 이런 보드카페를 선택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너가 밥 먹고 카페 가고 마지막에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이 행동은 여기 2가지 아니면 여기 3가지 중에 하나잖아. 마지막에 엄마가 물어봤을 때 뭐라 대답해야 돼? 너 밥 먹고 카페 가고 나서 뭐 했어? 저요 보드카페 가서 이거 했어요. 저 보드카페 가서 이거 했어요. 저 영화에서 이거 봤어요. 이거 봤어요. 이런 거잖아. 너가 마인크래프트를 보거나 또는 거룩한 밤을 보는 거지. 마인크래프트를 보고 그리고 거룩한 밤을 보는 건 아니잖아. 지금 데이트 코스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에 또는으로 엮이면 또 뭐가 된다? 합의 사건이 되냐?
빼독치기 된다 뭐 이 정도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동시성 갖고 판단할 건데 문장 단어로만 따지면 또는이냐 그리고냐일 거고 글씨가 써져 있을 때요 니네한테 깔끔하게 또는 이렇게 주거나 그리고 이렇게 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근데 문제 상황을 너가 천천히 읽으면서 또는과 그리고라는 단어를 집어넣어봤을 때 어떤 게 더 잘 어울리냐를 판단하시면 되거든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할게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예시를 한 번만 좀 봐보자. 예시가 어떻게 나와있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3의 약수의 눈 또는 짝수의 눈이 나오는 그런 경우 또는 써져 있지 합으로 계산하세요 이런 얘기일 거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이번에는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동시성 나온 순간부터 이미 곱인 거 판단하셔야 돼. 그렇지만 뭐 문제를 보면 A는 홀수 곱 그리고 이런 얘기잖아. A는 홀수 그리고 B는 짝수인 그런 경우 구해주세요. 아 너는 곱으로 처리하세요 이런 얘기겠죠. 자, 그 다음 순열에 뭐 수랑 성질 이런 거 있는데 요것도 칠판에다가 중요한 내용만 쭉 한번 써보고 다시 필요한 것들 쭉 처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아마 그게 있을 거야. 그 주희가 이번에 중간 끝나고 왔지. 그러니까 이제 경우의 수는 나랑 아마 처음 하는 거라서 이 내용 좀 집중해서 들어놔야 돼. 우리 도입을 이렇게 좀 시작합시다. 7명이 있어요. 7명이 있는데 7명이 자리에 앉고 싶어. 자리도 7개가 있었다 칩시다. 그리고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7번째 자리가 있었다 칠게. 근데 첫 번째 자리는 의자 입장에 생각하는 거야. 첫 번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야? 야, 물론 한 명이 앉을 건데 그 한 명이 누가 될지는 선택해봐야 되겠지. 첫 번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전체 몇 가지 경우? 7가지 경우가 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7명 중에 누군가 한 명은 올 거니까. 그럼 두 번째 자리에는 몇 명? 6. 이거 이해하고 있어 지금? 세 번째 자리 몇 명? 5명. 결국엔 점점점 줄어가면서 이렇게 곱해지는 형태가 되겠지. 그리고 잘 생각해내야 돼. 여기 첫 번째 자리에 누가 앉았어. 그리고 두 번째 자리에 누가 앉는 거지.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니까 7가지, 6가지, 5가지 이렇게 내려가잖아. 얘들을 전부 더해야 돼요? 곱해야 돼요? 곱해야 돼요. 얘들 전부 곱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거 숫자 조금만 줄여도 돼. 그래서 써줄게. A, B, C라는 3명이 있었다? 이 3명이 자리를 앉고 싶은 거야. 오케이? 자리에 앉힐 거면 첫 번째 자리에 A, B, C거나 그렇지? A, C, B거나 혹은 B, A, C거나 B, C, A거나 C, A, B거나 C, B, A거나 해서 전체 몇 가지? 6가지 나올 거거든. 근데 이 경우를 다 세는 건 귀찮지. 그럼 이렇게 보면 되잖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A, B, C 중에 한 명이요. 다른 말로 3가지 경우요.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자리는 너 앉은 거 빼고 이런 말이잖아. 두 번째는 몇 명 남았어 이제? 3명 중에 2명. 그러니까 2가지 경우요. 이렇게 쓰는 거야. 마지막 남은 사람은 너 그냥 여기 앉아 이런 거잖아. 그리고 첫 번째 앉고 그리고 두 번째 앉고 세 번째 앉고니까 너네끼리 전부 곱하기 처리를 할 거야. 그럼 3 곱하기 2 곱하기 1은 얼마예요? 6개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실제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나왔었지. 아,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인원대로 안 치면 그 숫자대로 쭈르륵 곱하면 된다, 그치? 그럼 이런 식으로 곱하는 걸 매번마다 쓰는 건 귀찮기 때문에 거기서 나왔던 기호가 무슨 기호였어? 너는 7, 팩이야?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다. 느낌표 친구가 있으면 그 숫자부터 하나대로 쭈르륵 내려간다는 얘기. 여기까지 오케이? 이 상태에서 이제 수열을 들어가야 되는데 7명이 앉을 거야. 근데 자리가 3개야. 오케이? 자리가 3개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행동이 이루어지냐면 일단 앉을 놈을 뽑고요. 걔네들을 앉힐 거거든. 오케이? 앉을 놈을 뽑고 걔네들을 앉힐 거야. 첫 번째 자리에 들어올 사람은 7명 중에 1명, 두 번째는 6명 중에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경우의 수는 요거 곱하기로 처리하고 끝나거든. 6, 5, 30에 이거 곱해서 210까지 이렇게. 근데 이 상황을요 좀 더 일반화시켜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여기 있는 순열이라는 친구가 있고요, 좀 더 뒤에서 배울 조합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네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순열은 뽑고 뭐 해야 돼?
나열해야 돼. 이게 일단 순열이야. 조합은 뽑으면 끝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순열 먼저 계산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편해서 써볼게. 순열이라는 친구는 뽑고 나열할 건데 걔를 문자로 쓸 때는 P라고 쓰거든요. 근데 뽑는다 했잖아. 그럼 뽑는다는 건 전체 몇 명이 있고요. 그 중에 몇 명을 뽑아요 이렇게 들어갈 거지. 전체 예를 들어서 N명이 있고요. 그 중에 R명을 뽑아요 뭐 이렇게 들어갈 거야. 그리고 이 친구를 계산을 할 때는 N-R팩분의 N팩이야라고 쓸 건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싫단 말이야. 여기까지는 받아들일만 해서 그렇지. 얘가 뭔지 모르지만 잠깐 내둘게. 딱 들어온 거야? 지금 이 문제 자체가 어땠어? 7명 있는데 3명 앉으라 그랬잖아. 그럼 똑같은 상황으로 7명 중에 뭘 뽑는다? P 3명을 뽑는다 이런 거지. 근데 생각을 해봐. 얘가 자리가 3개니까 내가 7, 6, 5까지만 봤지. 4, 3, 2, 1은 어디 갔어요? 사라진 거야. 무슨 말이냐면 순열조합에서 나누는 요런 친구들 있잖아. 얘네들은 삭제시키는 개념과 똑같거든요. 자, 전체 원래 자리 몇 개였어? 7개였어. 근데 3명만 앉을 거니까 몇 개가 삭제돼야 돼? 아니지. 3명은 앉을 거야. 못 앉는 새끼들이 누구야? 4명. 4명이 사라지라고. 남는 거 몇 개야? 3개. 3개야. 남는 거 3개야. 무슨 말인지 알아? 7개 중에 3개 남았어. 3개 남았으니까 3개가 실제로 이렇게 곱해지고 끝났잖아. 그 연산을 보여주고 싶대요. 그럼 잘 봐봐. 7개 중에서 3개가 앉을 거고 몇 개가 사라져? 4개가 사라지지. 그러면 4개를 만들면 7에서 3을 뭐 해야 돼요? 빼면 나오지. 그러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7팩이야. 기본적으로 7팩인데 사라지는 게 몇 개라고? 앉지 못한 나머지. 다른 말로 7에서 4를 뺀 그 친구들 몇 개요? 4개가 사라지면 돼. 한번 써볼게. 7팩이라는 친구는 7, 6, 5, 4, 3, 2, 1 이런 거지. 4팩이라는 친구는 4, 3, 2, 1 이런 거지. 너네끼리 사라져?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남는 친구는 실제로 7, 6, 5 3개인 거 맞지? 5 그러니까 내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7, 6, 5 그대로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이 연산을 일반화 시켜놓은 게 이러한 모습이래요. 여기 N-R이라고 쓴 이유가 뭐라고? 그만큼은 이제 앉지 못했으니까 사라지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나눠놓겠다 일단. 그게 지금 첫 번째 순열에 대한 얘기고요. 그렇구나 저렇구나 했는데 요거는 체크 좀 해놔. 이거 3개 있지. 작년 시험에 나왔었거든 너네. 이번 문제쯤에 이런 거 하나를 냈어. 하나를. 근데 내가 이번 시험에 니네 전에 다시 얘기해 줄 건데 내가 이거 절대 틀리지 말라 했거든. 쉽잖아 이거는. 이거 틀려온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생각을 해야 돼. 잘 들어야 돼. NPN은 그냥 N팩이래. 무슨 말이야? 아까 앉지 못한 사람은 삭제시키기 위해서 나눴지. 근데 N명 중에 N명 뽑아서 그냥 자리를 쫙 앉히면 못 앉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치? 못 앉는 사람이 없으면 나눠줄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그냥 N팩이면 되겠지. 다시 NP0이라고 돼 있는 건 N명 있는데 몇 명 뽑는다는 거야? 안 뽑는다는 거지 그치? 너네 3명 중에서 제일 잘한 친구 0명을 뽑아서 내가 칭찬해 줄게 이런 거야. 그럼 칭찬 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가능한 경우 몇 개? 아니야. 가능한 경우는 1개야. 칭찬 안 하는 거? 모두 뽑히지 않는 그 상황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도 진짜 많이 틀려거든. NP0은 1이다. 0이 아니야. 오케이? 그 다음 0팩은 1이다라고 써지는데 얘는 그냥 좀 관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거든. 원래 N팩은요 N부터 시작해서 쭈르륵 이런 거잖아. 근데 우리 이미 앞에서 이런 거 봤지. 7명이 자리 7개 앉으면 7팩 이렇게 하고 끝났잖아. 그러면 방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어. NPN이라는 친구는 계산을 다 하면 그냥 N팩이랑 똑같다며. 맞아? 근데 이 친구요 이 정의에 의해서 써버리면 위에 N팩이 들어오고요 삭제될 대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0팩 이렇게 써지지. 요거 2개 뺀 거잖아. 요거 2개 빼면 0이잖아. 0팩 이렇게 나오지. 근데 너랑 너가 같아야 되면 0팩은 1일 수밖에 없거든. 쌤 저 잘 모르겠어요. 못 알아들어도 상관은 없고요. 요 빨간색 내용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라.
나중 가면 오히려 이게 너무 쉽기 때문에 시험 직전에 까먹어요. 어차피 어려운 문제를 보다 가니까. 그리고 여기서 3, 4점 깎여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반드시 체크해놔야 돼. 자, 다음 거 들어갑시다. 조합. 조합이 할 말이 훨씬 더 많거든. 잘 들어가야 돼 이제. 순열이라는 친구는 뽑고 나열하기지. 뽑고 나열하기. 조합이라는 친구는 뽑기라 그랬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열보다 해야 되는 행동이 많은 거야, 적은 거야? 적은 거지. 그래서 뭔가 식이 더 편해야 될 것 같단 말이야. 일단 기호부터 쓰면 N, C, R이라고 쓰고 C가 뭐야? 콤비네이션의 약자야. 콤비. 무슨 말인지 알아? 조합 이런 거야. 이거는 정확히 이렇게 쓰거든. N마 R팩 보내. N팩이 원래 있는데 거기에 R팩까지 추가를 해버려요. 식 보시면 나오지만 문제가 있다. 잘 들어야 돼. 쌤, 얘는요 뽑고 나열하고 얘는요 뽑기만 하는데 왜 이딴 놈이 추가돼서 누가? R팩이라는 얘가 추가가 돼서 저를 더 귀찮게 만드나요? 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중복되는 내용들을 나눠주기 위해서 다시 처음에 분모에 쓰는 건데 뭐라 그랬어? 필요 없는 내용을 삭제시킬게 이런 거였지. 못 앉았어? 꺼져 이런 거잖아. 맞아? 그럼 여기 있는 R팩도요 필요 없는 내용이니까 삭제시킨다는 거거든. 자, 잘 생각해야 돼. 나랑 은서랑 이렇게 두 명이 있어요. 그래서 악수를 할 거야. 근데 이거를 내 기준에서 세면 내가 은서한테 악수하고 은서가 나한테 악수하고 해서 두 가지 이렇게 셀 수도 있잖아. 동시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조용히 봐. 일단은 그렇게 다 칩시다. 근데요 어쨌든 인원은 두 명이고 악수는 한 거잖아. 그럼 내가 한 걸 셌으면 너가 나한테 한 걸 셀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결국에 악수한 거니까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거는 내가 너한테 가서 악수하자고 한 거든 너가 나한테 가서 악수하자고 한 거든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네가 요하정에다가 요하정이 맞나? 사실 요하정을 한 번밖에 안 먹어서 잘 모르긴 하는데 요하정에 무슨 토핑이 있어요? 벌칙꿀, 벌칙꿀, 초코쉘, 초코쉘, 그리고 콤프로스트. 콤프로스트 3개 있다 칠게. 내가 그 친구들을 넣기만 하면 되는 거지 어떤 순서에 넣냐가 중요할까? 그닥 중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갖고 조합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얘네들의 순서에서 오는 내용들은 삭제하겠다. 근데 그럼 이 R팩을 뭐라 부르면 되냐? R팩이 추가됐다는 얘기는 봐봐. 나열의 다른 이름은 순서야. 순서. 나열은 순서야. 근데 그 순서를 안 보겠다는 얘기잖아. 근데 순서를 안 보고 싶었더니 R팩으로 뭐 한 거야? 나눈 거야. 그냥 R팩 자체가 의미하는 게 순서예요. 순서. 순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A, B, C라는 세 놈이 있었어요. 세 명이지? 세 명끼리 자리 바꿔서 만드는 순서, 급식 먹을 순서 이랬다 치자. 그럼 A, B, C, A, C, B, B, A, B, 이걸 C, B, 뭐야? C, A, C, A, B, C, B, A 이렇게 해서 전체 몇 개? 6개 나오지? 3명에서 순서 바꿀 거니까 3명에 대한 순서 3팩 여기 쓴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R팩, 그 대상에 대한 팩토리얼은 순서를 의미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그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서 아 조합은 이렇게 써진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놓으면 순열조합에 대한 기본 개념은 일단 알고 있다. 근데 그럼 이제 내가 문제를 풀 거잖아. 너네가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되거든. 쉬운 문제 풀 때 어려운 문제 풀 때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조합부터 순열부터 얘기를 할게. 순열부터 이렇게 가시면 돼요. 방금처럼 7, P, 3 요거를 연산을 해달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사실은 결국엔 7부터 쭉 가고 4부터 쭉 간 건 지우니까 자리가 몇 개라는 거야? 결국 여기는 이거 3, 3, 이 3이 누굴 뜻하는 거예요? 너는 자리야?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7명을 갖고 세 자리만 있는 거다 보니까 7, 6, 5 이렇게 연산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이 정의에 대한 식들 있지. 모르는 건 솔직히 안 돼. 왜냐면 고난도를 못 풀어요. 알아야 돼, 알기는. 근데 연산을 수행할 때는 계산하실 땐 요 내용들을 갖고 계산하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7, 3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7부터 시작해서 3개 이렇게만 쓰고 계산하면 끝 이렇다고요. 오케이? 연습 하나만 해보자.
예를 들어 5, P, 2 이렇게 돼 있어. 얼마야? 3개. 에이, 아니야. 그러니까요. 5부터 시작해서 자리가 몇 개? 2개. 그럼 5, 4 곱하면 얼마? 20. 20. 얘는 결론이 20에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알고 싶네. 근데 그럼 이제 조합도 가보자. 조합. 아니, 그러니까 한 번 더 하면 돼요? 하나만 더 할까? 3개 더 할게. 얘 다 대답하는 걸로 하자. 10, P, 2 있고요. 8, P, 3 있고요. 6, P, 5. 1 여기까지 하자. 6P 얼마? 6. 8P 3. 아니. 8? 7에 50. 7에 50. 42. 8. 뭐 이거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네. 계산은 됐어 그러면. 왠지 이거 얼마예요? 50. 그렇지. 이거 90 이렇게 일단 체크를 했다. 자 다시 이제 C에 대한 얘기로 좀 넘어갑시다. 할만하지 근데 이거? 네. C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자. C는 중복된 거 빼라 그랬잖아.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7명이 있었어요. 네. 근데 3명을 자리에 앉히는 게 아니라 그냥 3명을 뽑아버린 거야. 야 선생님이 어디 갔다 오라 했는데 니네 일로 와 이렇게 뽑은 거야 3명을. 그러면 그 3명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잖아. 근데 난 처음에 잘 못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넣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7, 6, 5라고 일단 계산을 해본 거야. 근데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계산을 하면 순서를 뭐 해버려? 세버리지 지금. 네. 그럼 순서를 세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지금 뽑힌 인원이 몇 명이야? 3명. 3명. 3명에 대한 순서는 뭐 하자? 지우자. 3명에 대한 순서는 뭐 하자? 지우자. 1, 2, 3으로 지우자. 네. 3 팩 이거니까. 그럼 결국에는 얘네들을 문제로 바꿔서 이제 계산으로 넘어가면 자 7명 중에 몇 명 있냐면 3명 있어 이렇게 썼어. 7명 중에 3명 있어 그러면 이렇게 쓰세요. 위에 있는 건 똑같아 아까랑 7부터 세 자리요. 7, 6, 5요 이렇게. 근데 자리가 몇 개니까? 3개니까 걔네끼리의 순서는 뭐 해주세요? 지워주세요. 그러니까 1, 2, 3으로 지워주세요 이런 얘기야. 그럼 얘네 마지막 계산하면 6 약분서 얼마? 35 이렇게 나오겠지. 아, 욕심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시 그러면 이거 연습해보 10C 2 이렇게 있었다 치자. 머릿속에 좀 대충 생각을 해보세요. 너 하고 싶어? 알았어. 위에 얼마 들어가야 돼? 19. 19 밑에 1, 2. 1, 2 약분하면 이렇게 약분하면 5, 9, 5 45. 45 이런 연산 하시면 된다고요. 아 이런 연산이구나. 그래서 얘네 연산은 지금 그냥 따라갈 수 있는 수준. 근데 요거까지만 한번 연습을 해봐. 문자로 들어갈 때 N, P, R 이렇게 들어갔어. 그럼 요게 얘인 건 알아. 근데 이걸 좀 풀어서 쓰고 싶다 니가. 그럼 어떻게 쓰면 되냐? N 몇 개 가야 돼? 알게 가야 되지. 잘 모르니까 N마 1, N마 2 쭉쭉쭉 가서 언제까지 가야 돼? N마 R 풀 1까지 가야 돼. 이게 무슨 말이야? 다시 아까 7P3 있을 때요. 결국에 7, 6, 5까지만 갔지. 네. 맞아? 왜 5까지만 갔어? 7 빼기 3 하면 4 나오잖아. 거기부터는 사라졌지? 그럼 4보다 뭐 한 거? 하나 큰 건 살아있다는 얘기지. N마 R보다 뭐 한 거? 하나 큰 건 살아있으라고. 하나 큰 것까지 살아있으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기 있는 개수가 몇 개야? 찍어봐. 여기 몇 개? 뭐야? 8개. 제시. 엠마. R.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1. N마 0이지 이건 사실. 네. 0부터 R 풀 1까지 가면 몇 개일까? 결국에 이건 알게야. 알게. 왜냐면 사실 알게니까 R번 간 거야. 근데 이 문자는 어려우면 지금은 그냥 한번 구경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알고 있다 치자. 오케이? 할 말이 좀 많아서 나 요 얘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조합의 수의 성질 이거 있지. 이거는 좀 중요하거든요. 자, 아까랑 똑같은 얘기야. 정확히 작년에 요게 나왔어. EC0이 나왔어. EC0. NCN, NC0 그거는 한 가지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인원 3명 중에서요 안 뽑을게요. 0명 뽑을게요. 가능한 경우 몇 가지? 한 가지. 전부 안 뽑을게. 여기 있는 인원 몇 명 중에 3명 중에 3명 다 뽑을게요. 그럼 결국엔 전부 다 뽑는 경우 한 가지.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NCN, NC0은 무조건 1이다. 특히 NC0, 0이라 쓰시면 안 돼요. 두 번째 거 NCR과 NCNR은 똑같대. 이렇게 써놓으면 어지럽잖아. 연산을 통해 보시면 생각보다 받아들이기 편한데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이 친구 NCR이라는 친구 있잖아. 계산을 좀 해봅시다. 내가 얘를 예시를 이렇게 들자. 10시 3이랑 10시 7이랑 같다는 얘기거든. 자, 10시 3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위에 몇 개? 3개. 10, 9, 8 밑에 1, 2, 3 그치? 10시 7은 어떤 친구야? 1, 2, 3, 4, 5, 6, 7 10, 9, 8, 7, 6, 5, 4 이런 거지. 그럼 누가 지워져? 7부터 쭉 해서 4까지는 지워져야 돼. 이렇게 맞아요? 얘네들은 다 날라간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결국에 남는 게 1, 2, 3, 19, 8 이거 3개 남는 거 똑같지? 연산상 똑같으니까 사용할 수 있구나고. 이 친구는 언제 강력한 힌트가 된다? 뒤에 있는 숫자가 클 때요 내가 계산 편하게 하고 싶으면 자연스럽게 바꿔 쓰시면 된다. 빠르게 쓰는 팁은 뭐였어? 오른쪽에 있는 요 3과 요 7이 뭐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얘네 둘이? 얘네 둘이 같도록만 같도록 그래. 더해서 10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면 된다. 연습 하나만 해볼까? 20이 되면요? 아니 10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얘가 되는 게 문제인 거야. 얘가 봐봐. 여기서도 어때요? 너랑 너 더하면 얼마 나와? 아니지. N 나오지. 연습 하나만 해보자. 예를 들어 너한테 7C5가 있었어. 이거 뭐라고 바꿔서 연산하면 돼? 7C2 그치? 지금 이제 뭐야 주의 이해되니? 좀 어려워요? R N마 R 더하면 R끼리 사라지고 N만 남지. 다시 3 7 더하면 10 나오지. 5 나왔어? 얼마 필요해? 7 내기 위해서 2만 쓰면 되지. 이런 얘기인 거야. 네, 넘어가서요 이제 우리 문제를 간단하게 좀 풀어봅시다. 조용. 자 1번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6의 배수가 되도록 이라고 얘기를 했지. 헷갈리면 안 돼. 내가 아까 전에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얘기할 때 동시성에 대한 얘기를 했지. 근데 왜? 먹어도 돼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동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동시에 던진 건 맞거든? 근데 우리가 세는 개수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지 다른 얘기 잘 생각해야 돼. A 주사위랑 B 주사위라고 칩시다. 근데 합이 얼마가 나와야 돼? 합이 6의 배수가 나와야 돼.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6의 배수면 뭐뭐 있어? 6, 12, 18 뭐 이런 게 있겠지. 근데 주사위가 두 개면 합쳐서 6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 합쳐서 12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 18 나올 수 있어? 그럴 수 없죠. 그러면 케이스를 일단 이렇게 쪼개자. 첫 번째 케이스요. 합이 얼마가 나올 때? 6이 나올 때. 다시 두 번째 케이스 어떨 때? 합이 12가 나올 때. 이거 왜 쪼개는 거야? 만약에 두 주사위를 던졌어. 합이 6이면서 그리고 12일 수 있어? 아니 그럴 수 없어요. 합은 6이 나오거나 또는 12가 나오는 것밖에 없거든. 그래서 얘네들 케이스를 쪼개놓는 거고요. 합이 6이 나오려면 주사위야 주사위. 그러면 순서상 이렇게 쓰자. 1이면 5면 되지. 2이면 얼마면 돼? 4면 되지. 3이면 3이면 돼. 4면은 2면 돼. 5면은 1이면 돼. 이 외에 다른 경우 있나? 없어요. 가능한 경우 몇 가지? 5가지 이렇게 쓰세요. 자, 두 번째 합이 12가 나오는데 합이 12가 나온다는 건 어떤 경우밖에 없어? 6 나오는 것밖에 없지. 몇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합이 6의 배수가 되는 경우 5가지, 한 가지 이런 거잖아.
얘가 지금 위에 여기 보이지 글씨 여기 합의 법칙 써져 있는 거 보여? 왜 합의 법칙인 거야? 또는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 건 좀 상관이 없는 얘기야. 내가 나눈 케이스들이 또는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 5가지 한 가지를 뭐 하자? 더하자. 가능한 개수 몇 개? 6가지입니다. 정답 2번 이렇게 체크되겠다. 괜찮아요? 자, 두 번째 거 부등식.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 x, y의 모든 순서상 x, y의 개수는 모든 순서상 x, y의 개수는 부등식 할 때 팁을 좀 드릴게요. 일단 문제를 이렇게 좀 쓸게. 케이스 분류는 가능하면 x에 대해서 좀 잡자. x가 1이라면 이렇게 써볼게. x가 1이면 식이 어떻게 돼요? 여기가 1인 거니까 너가 4인 거잖아. 그러면 결국에 y는 어디서 어디 사이야? 자, 이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된단 말이야. 맞아요? 그럼 다시 y는 어디서 어디 사이? 1에서 6 사이지. 그럼 가능한 y는 1, 2 쭉쭉쭉 6까지 이런 얘기잖아. 다시 x가 얼마예요? 2라면 이렇게 또 세보는 거야. x가 2라면 2가 들어가면 8부터 해갖고 8부터 해서 뭐 이렇게 들어오겠지. 그럼 생각을 해봐. y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마3부터 2까지 이렇게 들어오지. 근데 우리 y는 자연수여야 되니까 1, 2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맞아요? 이거 이해하니? 그러니까 얘가 하고 있는 얘기가 일단 2라고 쳐보자. 2를 집어넣자. 8이잖아. 8이고 넘기고 넘기면 마3부터 2까지야. 근데 우리는 y가 누구니까? 자연수니까 1, 2밖에 안 돼요. 생각해봐. x가 만약에 3이면 4, 3, 12 이렇게 나오지. 12가 나오면 여기는 무조건 음수고 여기마저 음수가 나오지. 가능한 y 없거든요. 그럼 가능한 케이스가 몇 개로 쪼개져서? 케이스가 2개로 쪼개졌고요. 거기서 나오는 순서상은 자 1, 1, 1, 2, 1,3, 1,4, 1,5, 1,6 이런 거였지. 여기는 2,1, 2,2 이렇게밖에 없지. 결국에 나오는 y 개수가 해당 개수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케이스에서 6개, 두 번째 케이스에서 2개. 두 케이스는 x가 1이면서 그리고 2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8 이렇게 하고 끝나는 문제거든요. 팁을 다시 드리자면 이런 얘기인 거야. 만약에 너네들 문제가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나올 거야. 방정식이 조금 쉬우니까 그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 예를 들어서 x랑 y가요 자연수입니다 이런 조건을 줬어.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냥 x 플러스 y라고 줬다 칩시다. 그 친구가 그냥 귀찮으니까 5 정도라고 치면 요건 솔직히 상관이 없어. 누굴 먼저 잡든. 야 x가 1이면 y 얼마면 돼? 4면 돼. 2면은 3이면 돼. 3이면 2면 돼. 2면은 뭐야? 4면은 1이면 돼. 이런 게 끝이잖아.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준 게 아니라 2x 플러스 y가 7이야 이렇게 준 거야. 그러면 케이스 내가 2개로 풀어볼게. 만약에 x를 갖고 찾는다. x가 1이면 여기가 1이니까 얘가 2가 나오지. 그럼 y가 얼마야? 5 이렇게 나오겠지? x가 2면 y가 얼마야? 2 집어넣으면 4니까 3 이렇게 나오지? x가 3이면 y가 얼마야? 6이니까 1 나오지? 이 이상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x를 잡고 한번 풀었어요. 만약에 내가 얘를 y를 잡고 풀어보자. y가 1이면 1 들어가서 넘기는 거니까 2x가 6인 거지. 그럼 x는 3이면 되지? 오 그렇구나. 문제가 없었어. y가 2면 얘가 2이면 넘기면 5잖아. 다시 x는 얼마? 2분의 5 이렇게 나올 거라고. 다시 y가 얼마면? 3이면 y가 3이면 넘기면 4니까 x는 얼마야? x는 2야 이렇게 나올 거야. 좀만 빨리 쓸게요. y가 4면은 넘기면 3이야. 그거 나누니까 x는 2분의 3이야. 뭐 이렇게 썼다 칩시다. y가 오면 x 계산하면 1이야 이렇게 나와.
가능한 케이스가 일단 이렇게 늘어났지. 그 중에서 우리는 무슨 수? 자연수라고 나왔으니까 안 되는 너네들 사라져 이렇게 되거든. 그리고 실제로 남는 건 1, 5, 2, 3, 3, 1 1, 5, 2, 3, 3, 1 똑같지. 근데 y로 셌더니 어떤 일이 생겨요? 안 되는 케이스마저 내가 전부 계산해야 되잖아. 왜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야? 라고 했을 때 x 앞에 누가 붙었어요? 개수가 붙었지. 개수가 붙었다는 얘기는 훨씬 더 예민하다는 얘기거든. 똑같은 값을 집어넣어도 몇 배? 2배로 보겠다는 거잖아. 그럼 그 친구 2배 예민한 친구를 컨트롤하려면 더 짧게 나눠서 봐야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예민한 친구 먼저 달래놓고 좀 남은 친구가 남은 거 다 채워주면 돼. 최소 단위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냥 그 정도구나 체크 좀 하시고요. 지금 문제도 그래서 어떻게 푼 거야? 여기서 예민한 친구가 누구야? x랑 y 중에? x가 예민하지? 그러니까 x 먼저 잡고 시작을 한 거야. 그게 좀 편할 거다. 그렇군요. 오케이. 우리 3번 3번 4 해볼게 일단. 4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6의 배수거나 7의 배수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라. 6의 배수이거나 7의 배수인 자연수의 개수. 얘네들은 케이스 잘 구해놔야 돼. 첫 번째 케이스요. 그럼요. 6의 배수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수 있지. 6의 배수 누구 있어? 6, 12, 18, 24, 30, 36 이렇게 있겠네? 아, 가능한 케이스가 몇 가지다? 6가지다, 그치? 맞아요? 다시 또 나눠놓고 두 번째 케이스로 뭐 할 수 있어요? 7의 배수인 케이스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6배수, 7배수, 7배수는 7 얼마? 14, 21, 28, 35 끝! 이렇게 되겠지. 아, 가능한 케이스 몇 개? 5가지구나 이렇게 써놨어. 근데 문제는 여기 중간에 겹치는 게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러면 뭐 하자? 더하자. 11가지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겠지. 근데 요 이제 문제들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자. 쉬운데? 아, 쉽지 얘는. 요게 중요한 거야. 같은 유형인데 니네가 다르게 풀기 시작하면 수학이 할 게 많아 보이거든? 그래서 그래. 6의 배수거나 7의 배수래. 근데 지금은 40 이하니까 네가 충분히 셀만 하지. 근데 만약에 이거 1000 이하면 어떡해? 좀 많겠지. 네. 그럼 무슨 짓거리 하시면 돼요? 개수만 구하면 되니까 40을 6으로 나눠서 목을 찾으면 될 거거든. 40 나누기 6 해봐. 40 나누기 6 하면 6, 6에 36 나머지 4 이거지. 아, 6개 돌아갈 수 있어요. 6가지. 무슨 말인지 알아? 똑같이 40을 누구로 나눠? 7로 나눠봐. 7, 5, 35 하니까 남는 게 5가지. 몇 번 돌아가? 5개 돌아가. 5가지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 일단 이렇게 세면 돼. 그리고요, 지금은 세 번째 케이스는 안 구했어. 어떤 케이스는 안 구한 거냐면, 잘 생각해봐. 만약에 요 숫자가 이제 40이 아니라 100 이하였다 쳐보자. 그럼 문제가 어떻게 변해요? 칠판에다 쓸게 이것도. 문제가 100 이하로 변하면 이렇게 들어가야겠지. 자, 선생님 그럼요. 첫 번째 케이스로 6의 배수라고 했었는데 요 개수 이제 100 이하니까 세볼게요. 100을요 나눠요 6으로 나눌게요. 1 집어넣으면 6이고요 40 나온 상태. 아까 봤으니까 6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알지? 그래서 여기서 16개가 나와요. 대답을 할 거야. 두 번째로요 여기서 7의 배수를 똑같이 구할게요. 그럼 7의 배수도 100을 가지고 나누기 7 하니까 7, 1은 7, 30 나와서 7, 4, 28 이렇게 나올 거고 14개가 나옵니다. 이런 대답을 했단 말이야. 두 개 합치면 끝일까? 이 문제에서는 두 개 합쳐서 11가지가 끝이야. 아 근데 이거 겹치는 거 빼야 돼. 얘는 겹치는 거 빼야 돼. 얘는 겹치는 거 빼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6과 7의 공배수가 얼마야? 42. 42. 그러니까 42의 배수는 또 빼줘야 되거든? 왜냐면 두 번씩 셀 거니까. 근데 얘는 42를 가기 이전까지만 봤지. 일부러 40까지만 줬지. 그럼 겹치는 게 있겠어 없겠어 저거? 없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100가지로 들어가면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럼 세 개를 뭐 하시면 된다? 네. 얘는 42의 배수. 42의 배수 정도는 그냥 세는 게 편하겠지.
42 그 다음 거 84 그 다음 안 되겠죠? 아 여기서는 2개입니다 체크하시고 2개 합치면 30에서 겹치는 너는 한 번 빼서 전체 몇 개? 28개야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지. 그래서 우리 이런 문제 풀 때요 필요한 경우가 뭔지 나누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오케이? 5분 일찍 끝내주면 안 돼요? 지금 고민 중이야. 은지야 너 상태 괜찮니? 네. 좋아요. 저 안 좋아가지고. 그건 상관없어요. 자 우리 4번까지는 보자. 요것만 하고 끝내자. 1의 자릿수랑 10의 자릿수의 곱이 홀수가 되는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는 곱이 홀수가 된대요. 여기 있는 아이디어 계속 나오는 거니까 체크를 해보자. 곱해서 홀수가 되려면 홀수랑 또 다른 경우 있어? 자 홀수지 홀수 짝수지 짝수야 그렇지? 그래서 곱해서 홀수라는 건 결국에는 홀수 곱하기 뭐 했다? 홀수를 했다 뭐 이런 얘기겠네? 맞아요? 홀수 곱하기 홀수를 했어.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를 곱해서 홀수래. 첫 자리, 두 자리. 그럼 가능한 케이스를 생각해 봅시다. 너네 그리고 요거는 헷갈리면 안 된다. 얘들아 숫자가 몇 개 있어? 심볼이. 숫자의 심볼이. 심볼이 무슨 말이야? 1. 1 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네 숫자 3 쓸 때요. 이렇게 써, 뭐 요렇게 써? 1. 이런 걸로 쓰지. 네. 이게 아라비아 숫자지. 네. 얘네가 지금 3을 표현하는 심볼인 거지, 상징인 거지. 네. 이런 숫자에 대한 심볼은 몇 개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에서 10개 있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0, 1, 2, 3, 4, 5, 6, 7, 8, 9 10개 있어. 이 10개 중에서요 0은 잠깐 떼자. 좀 특수하니까 홀수 몇 개? 홀수 1, 3, 6, 9. 예, 7, 3. 당연한 거잖아. 잘 생각해봐. 만약에 얘 잠깐 떼고 10까지라고 치면 정확히 절반이 홀수지. 정확히 절반이 짝수고 우리가 10만 날리면 짝수 하나 날라간 거니까 홀수 5개, 짝수 4개거든. 뭐 이런 상태일 거야. 무슨 얘기냐면요.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가 모두 홀수여야 되는데 홀수에 대한 숫자는 1, 3, 5, 7, 9 몇 개? 5개밖에 없어. 그럼 첫 번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개? 5개. 두 번째 자리는? 5개. 5개. 왜? 첫 번째 1 썼다고 두 번째 1 쓰지 못하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첫 자리에 누가 들어오고? 5가 들어오고 두 번째 자리에 누가 들어온다? 5가 들어온다. 5, 5? 25 정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지? 오케이? 요거 조금만 바꿔서 한 번만 더 풀어볼게. 지금은 홀수야. 만약에 짝수 나오는데 5. 어떻게 풀어야 돼? 똑같이 푸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푸는데 일단 케이스는 쪼개야 돼요. 어떻게 쪼개야 돼요? 자, 짝수로밖에 하면 훨씬 귀찮아져요. 짝수가 된다는 건 어떤 경우가 나오는가? 홀수 곱하기 짝수가 나오는가? 두 번째 뭐? 짝수 곱하기 짝수가 나오는 거 일단 이렇게 굽혀야 되겠지. 맞아? 그러면은 홀수 짝수 나올 건데 요것도 케이스 계산을 잘 해놔야 되는 게 홀수 몇 개? 5개. 짝수도 5개야. 얘 25가지가 일단은 나와요. 근데 홀짝 나오는 거, 짝홀 나오는 게 있잖아. 그러면 결국에 거기에 2배에서 50가지가 일단 나오지. 네. 맞아? 짝수도 25가지 일단 이렇게 나오겠지. 네. 그럼 얘는 더하면 끝나니? 아니요. 아니요. 왜 안 돼요? 짝수 겹치는 것도. 짝수 겹치는 거 빼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짝수 혹은 홀수 짝수 이런 거 할 때 앞자리에 짝수 5개라고 쓴 거는 0, 2, 4, 8, 6, 8 이거거든? 0은 앞자리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그럼 0이 앞자리 들어갔다면 그 경우 빼야 되지. 0, 1, 0, 3, 0, 5를 다 빼야 되지. 여기서 몇 개 빼야 돼? 5개 빼야 돼. 여기서도 그런 거 빼야 돼. 너무 어지럽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얘는 조금 더 헷갈릴 수는 있겠구나. 뭐 이 정도 체크를 하시고요. 지금부터 경우의 수 문제 푸실 때 뭐를 좀 주의를 하자? 뭐를? 특히 이런 숫자 자리 할 때는 맨 앞자리에 0 들어가는 그 친구 있지? 그거를 세는 거는 주의를 좀 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 끝.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네. 해놓고 오늘 지금 이거 가져가. 숙제거든요. 네. 숙제인데 이거까지 좀. 일단은 그냥 풀 수 있는 데까지 풀어봐봐. 중간중간 유형이 조금 있어가지고 한 10번 초반 때까지 풀 수 있을 것 같다. 안녕히 계세요. 잘 가.